올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상향이다. 계속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견제해 준다면은 이제는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어떤 사회 현상에 의해서 많이 가는 섹터들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한 2배 이상 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배 이상. 오늘 모신 분은 대입장 김영옥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식계 스트리트 파이터 대장입니다. 네, 우리 코스피가 3천을 갈 것이다. 아침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바로 그날 주가가 2,700에서 2,666으로 밀렸습니다. 예. 어떤 일입니까? 제가 이제 하루 만에 3천 간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올해 위로 간다 그렇게 제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숫자를 제가 한 것은 꼭 3천이 간다는 것이 아니고 올해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가 우상향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보는 차트는 코스피 주봉입니다. 네. 여기 보면은 사실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2,700을 이번 주에 2번 터치라고 나왔습니다. 네. 어제 2,718의 고점을 찍고 이렇게 밀린 경우인데 여기 2,700 여기에 사실은 매물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차트를 이렇게 보면은 이제 2,700 한 2번 터치하고 여기서 숨고르기 하고 다시 2,800, 2,900을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 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위로 갈 때만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해주고 정부의 PBR 정책이 또 7월 달에 더 강화된 프로그램이 나온다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지수는 위로 간다. 그렇게 보십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막 다시 막 하락장으로 가는 오늘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외국인이 현물 1조, 선물 1조 이렇게 매도하면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다들 그냥 좀 걱정을 하는데 이렇게 하락장으로 가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약 현재까지 11조 매수했는데 이번 주 보면은 약 7천억, 그러니까 어제 한 거의 1조 정도 매도.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또 내마녀의 날 또 선물 옵션 만기일 영향도 저는 있다 봅니다. 좀 인위적으로 약간의 지수가 이렇게 올라오고 약간 조정이 나왔다 보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현재까지 11조 매수했기 때문에 이 추세가 위로 계속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또 기간이 최근에 와서는 또 매수로 약간 돌아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600 여기서 약 2,660 요 근처에서 좀 조정을 받다가 다시 2,700 항에서 이번에는 이제 만약에 지수를 넘어간다면은 거의 안착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생각하셨던 것처럼 계속 지수 3천을 찍을 정도로 계속 올라가는 우상향의 이 상승장 분위기 이것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 이번 주에 좀 강한 섹터들 있죠. 어떤 그러니까 좀 특징적인 섹터들 종목들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그 전에 제가 또 강하게 이렇게 위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시행하는데 연기금 또 투신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간섭하라고 이렇게 오늘 보니까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연기금은 이제는 각 기업들한테 간섭하겠다는 겁니다. 즉 이제는 뭐 배당 또 밸류업 하는데 연기금 투신들이 직접 이제는 이제 나서겠다 이런 뜻으로 오늘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또 연기금에서 기관에서 배당 또 주식 소각 그렇게 강하게 요구하면은 제가 또 대행주 위주로 해서 종목들이 상승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몇 개 섹터가 강하게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 조선주가 좀 많은 상승이 나왔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역시 또 조선주도 미중 패권 전쟁 하에서 중국의 어떤 그 조선 산업을 좀 누르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또 반사 이익을 얻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더라고요. 예,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옛날에 일본이 미국의 GDP 거의 육박하니까 미국이 일본 경제를 눌렀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30년 이렇게 지났고 또 중국이 미국의
GDP 이렇게 육박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누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사실은 미국이 전체 세계 비중 20분의 1밖에 안 되지만은 조선도 미국이 견제하면은 그 뜻은 경제를 약간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조선업을 이렇게 견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조선업이 현재 4년치 물량이 토크에 차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저가 수주들이 많이 다 배가 다 이렇게 인도되고 거의 지금 현재 수주한 배들은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네. 조선업은 또 주기적으로 이렇게 옛날에 벙커CU를 태서 이제 엔진을 돌리는데 현재는 뭐 아모니아 또 LPG 선으로 엔진 다 바꿔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체 수기가 또 다가왔고 현재 이제 계속 수주가 많이 4년치 있다 보니까 중국도 단가 높게, 한국도 단가 높게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제 경제를 하고 해서 조선업 같은 경우는 계속 위로 가지 않겠는데 그래 보여지고 현재 삼성, 중공업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들의 조선업을 많이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조선업 쪽으로 삼성, 중공업 특히 많은 말씀드렸는데 이런 종목은 여기서 약간 숨고르기 하고 이렇게 여기를 다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이유는 어떤 종목이 단기간에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수량이 많이 들어올 때는 강하게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기에 항상 약간 눌러줄 때 따라가면 좋지 않겠나. 보유자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하반기 그때 가져가고 또 하나오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상승폭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흑자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도 잠깐 눌러줄 때 매수해서 하반기까지 조선업은 이렇게 삼성, 중공업, 하나오선,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한국조선해양 이 정도에서는 사도 되지 않겠나 그리 보여집니다. 예. 네. 그리고 또 이번 주 또 강한 섹터가 전력주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갔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이 전력주도 제가 제 앞에서 말씀을 많이 드렸던 섹터인데 어떤 섹터가 이렇게 실적이 또 사회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 강하게 가잖아요. AI 또 이러다 보니까 공장을 많이 짓고 전력이 많이 소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사회 현상에 의해서 많이 가는 섹터들은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보유라면은 계속 가지고 된다. 그리고 내가 매수하고 싶다면은 종목을 항상 1등주로 합니다. 예. 예를 들면 현대 일렉트릭을 항상 매수. 그리고 또 이왕한다면은 2등주 정도는 하는 게 좋지 않겠나. 2등은 호성중공업 정도가 현재 2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섹터는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가지고 된다. 혹시 이렇게 약간 눌러줄 때, 자, 일진전기 이런 식으로 눌러줄 때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이렇게 눌러줄 때 사서 하반기까지 가져가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전력주 섹터도 이번 주에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방산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내렸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에어로스, 항공우주, 현대로템, 하나시스템, LIG, 넥스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방산 섹터도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는 저는 우상향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약간 이렇게 눌러주고 지지가 될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매수해서 성공했다면은 좀 하반기까지 가져가도 좋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 좋아 보일 만한 섹터, 다음 주 우리가 공략해 볼 만한 그 상승 예상되는 섹터 어디가 있을지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그 전에 이제 정부 PBR 고배당 뭐 지주사 또 자사주 매입 자 이렇게 본다면은 제가 볼 때는 종목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ETF 배당 또 지주사 배당 그다음에 이쪽에 섹터로 ETF 종목을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 들면은 대표님 연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연금이요? 예. 나이 들었을 때 우리 또 연금 받아서 생활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그냥 일반적인 국민연금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사실은 연금이 없습니다. 예. 국민연금 뭐 한 50만 원 정도, 30만 원 들어오는 거.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는 배당 ETF 쪽으로 예를 들면 내가 뭐 매덕을 해서 몇 년 계속 받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종목을 이렇게 분석해보고 한 3종목 정도가 좋지 않겠나.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내가 5년 후에 정도, 적어도 3년 정도 투자해야 됩니다. 이거는. 한 달, 또 1년 보고 투자하면 안 되고 3년 이상 투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한 50%에서 한 100% 정도 원금이 가 있다는 거죠. 단 배당 받으면은 다시 추가 매수, 재투자하고 재투자 했을 때 제가 볼 때 1억 투자했을 때 원금이 한 2억 아니면 1억 5천 정도로 가 있다. 그 이유는 3년 만에 5년 정도면. 5년에. 그러면 5년에 그때 2배 갈 수 있는 예, 주식. 그러면 내가 배당 계속 받으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그때는 진짜 배당 받아서 내가 월 얼마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이 종목들이 한번 제가 종목을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라한 종목들은 우리가 이 종목을 코드 넘버를 이렇게 다 댓글로 제가 찍어 드리겠습니다. 예. 종목을 3개 골랐습니다. 3종목. 자, 여기 보면은 이 종목을 찍고 여기서 기업 분석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종목이 몇 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수는 몇 개, 비율은 삼성전자 22%, 기아차 6%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매수하면 되고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고배당 한 종목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 자, 코드 넘버는 279530. 배당 또 하나 많이 주는 것은 325020인데 이 종목 역시 삼성전자가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이유는 제가 볼 때는 5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MSCI 지수에 거의 편입 100% 되어 있습니다. 그럼 MSCI 지수에 우리나라가 편입되어 있다는 것은 세계 펀드 자금이 현재 우리나라에 3%밖에 안 들어왔어요. 비중이. 경제 규모가 8%이기 때문에 8% 들어온다 보면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 다르지만은 제가 볼 때는 5,000포인트에서 한 4,000포인트 이상 가 있다 봅니다. 그러면 결국 삼성전자가 여기서 9만 전자, 10만 전자, 11만 전자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ETF가 수익률이 굉장히 크고 또 배당도 계속 또 정부에서 현재는 한 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라. 그리고 또 세금 같은 경우 또 깎아준다면은 1년에 약 7%, 미국처럼 한 8%까지도 가능하다 보여진다면은 이 세 종목이 굉장히 좋다 생각하고 3년 정도 투자한다면 이 종목 현재부터 매수, 즉 2,700 이하에서 매수해서 이제 편입이 장기적으로 가가는 거죠. 그러면 5년 후에는 2배가 된다. 제가 볼 때는 한 2배 이상 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배 이상. 네. 예, 그때까지 저를 불러줘서 확인 한번 시켜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거 외에 다음 주 좋아 보이는 섹터들 어떤 게 있을까요? 또 좋아 보이는 섹터는 제가 다음 주 갈 만한 섹터는 건설기계 종목이 있습니다. 여기 뭐 두산바켓, 그다음에 현대건설기계, 현대인프라, 특히 요 세 종목 정도는 실적이 작년에도 좋고 올해도 좋습니다. 근데 너무 조정이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또 재건 또 이런 뉴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이 세 종목 정도는 제가 볼 때는 사면은 수익 주지 않겠나. 예, 저는 항상 종목을 언급할 때는 잘 손실이 안 날 종목 이렇게 보여지고 또 다음 주 또 움직일 수 있는 섹터는 로봇주. 자, 로봇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로봇주 같은 경우 이런 섹터는 한번 반짝해서 상승을 하면 매도해 주는 게 좋습니다.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심리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 레인보우, 자, 누르메카 뭐 이 종목 정도로 다음 주 한 번 정도 반짝 움직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종목은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일단은 보령이라는 종목인데 현재 수급이 굉장히 좋고 실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은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면은 좀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최근에 농심, 오리온, 이 두 종목도 제가 볼 때는 현재 지지가 되고 올해도 실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그리고 LG전자, LG전자 같은 경우는 저도 현재 약 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최근에 달라진 환경은 가전에서 좀 좋게 보지 않고 생각했는데 의외로 가전에서 올해 실적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전장에서 원래 좋아지고 가전에서 좋아진다 하니까 최근에 보면은 단기간에 기관 외국인들이 수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거의 여기서 잠깐
행보하다가 이렇게 이제 10만 원 안착하고 이렇게 위로 10만 원, 12만 원 이렇게 향해서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들은 가지고 있고 또 추가 매수도 괜찮고 신규 매수도 괜찮다 보여지는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또 SKC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분리막, 뭐 동박 뭐 이렇게 해서 2차 전지에 부품주인데 이 종목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매수보다는 후발주자 롯데에너지 그리고 솔루스 첨단 소재 이 종목 두 종목 정도는 SKC가 내려와서 키를 맞추는 게 아니고 요 롯데에너지 솔루스 첨단 소재가 따라가서 키를 맞출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두 종목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현재는 조금 매수는 조금 자리를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매수도 좋아 보인다. 그리고 포스코 푸첸 정도 이 종목도 약간 조정 후에 약간 행보한다면은 매수도 좋아 보인다. 다음 주 정도 이 종목 정도 좋아 보이고 저는 현대차, 기아차도 올해 하반기 때 많이 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현대 약간 현대차 같은 경우 수급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제 약간 이렇게 눌러줄 때 매수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매수하면은 다음 주에 뭐 좋지 않겠나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음 주 외국인의 그 어떤 매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시장이 좀 안 좋아진다고 하면은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 상관없이 그 그냥 정도까지는 뭐 네. 조정이 안 올 거라 저는 봅니다. 아, 그렇게까지는. 왜냐하면 오늘 뭐 약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좀 많이 매도한 것은 인텔에서 반도체를 좀 유럽, 미국 이렇게 투자한다고 성부수 이렇게 144조 투자 이런 뉴스들 영향이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삼성전자를 좀 매도가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 조정하고 일본 차트가 지금 현재 저는 차트 리스트는 아니지만은 워낙 이렇게 견고하게 강단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예. 그리고 올해 또 외국인들이 한 11조 매수해가 있잖아요. 그럼 자기들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린다면은 자기들 손실이 나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되고 이렇게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워낙 큰 기업들이 실적이 계속 잘 나오기 때문에 조정이 안 올 거라 봅니다. 그리고 혹시 약간 경제가 좀 힘들어진다면은 금리 인하를 뭐 6월달 정도 하지 않겠나. 그러면은 큰 문제 없이 계속 우상향 간다 보여지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는 뭐 2,700이 안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를 한 700만 주 매도를 했는데 하긴 하이닉스도 그렇게 대량 매도가 나왔다고 하면 우리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본 걸로 봐야 될 텐데 11만 주 정도밖에는 SK 하이닉스는 안 나와서 이게 좀 더 다음 주 주말을 지나면서 이제 좀 더 여러 가지 정밀한 해석이 나오겠지만 뭐 대장 선생님 말씀대로 아주 그냥 한국을 패대기 쳐버리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이렇게 하기 이해를 위해서는 해야겠군요. 자기들이 좀 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많이 사가 있잖아요. 작년에 18조 정도 사가 있는데 자기들 손실 날지를 안 할 거라 좀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좀 특별하게 예. 그 좀 왜 많은 분들이 좀 그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렇게 볼 수 있는 종목 주식으로는 지난번에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를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2,700선이니까 이 정도 시점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들 편안하게 가져갈 만한 것들이 또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코덱스 레버리지 2,700 이하에서는 사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700 예. 지금 많이 오른 건데도 예, 올라도 상관없죠. 왜냐하면 3,000까지 간다고 보시니까. 예, 3,000은 그렇고 2,800, 7, 900 이렇게 간다 보여지고 그리고 아까 조선주 같은 경우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주도 계속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혹시 미국이 견제해 준다면은 이제는 더 실적이 좋아지지 않겠나. 예. 그래서 조선주도 좋아 보인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분들 이러한 것들 대입장 선생님의 인사이트 한번 잘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대입장 선생님, 더군다나 목이 좀 안 좋아서 좀 조심조심 네. 말씀을 하셨는데,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